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좀 부담을 가졌던 부분들에서 이제는 좀 눈치 장세에 좀 돌입한 상태.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는 조금 최악을 반영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시 또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달려가면서 시장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안타증권 손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이 그래도 좀 일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급락은 살짝 멈춘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어제는 좀 급하게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전체적으로 또 시장이 좀 약간 뭐라 할까요? 숨고르기 하면서 눈치를 좀 보다 보니까 또 테마주들이 오늘은 좀 상당히 좀 활개를 쳤던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뭐 탄소 중립 테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갖고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들 상당히 급등락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좀 눈치 보면서 내일 또 금통위도 있고 그렇죠. 또 모레 또 잭슨홀 미팅에서 또 발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눈치를 보면서 좀 기다리는 모습. 다행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오르면서 좀 마감이 된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면서 좀 부담을 가졌던 부분들에서 이제는 좀 눈치 장세에 좀 돌입한 상태.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네. 확실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좀 사기 시작하면 좀 테마주들이 좀 많이 등락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늘 시장 봤었는데 중간에 조금 흔들리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막 크게 빠지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워낙 좀 낙폭 과대했었기 때문에 없는 모습이고 반대로 뭐 말하자면은 뭐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변동성은 좀 있었던 그런 상황.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대형 IPO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좀 약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백신 관련주들 정도 빠지고 나머지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버티거나 뭐 소폭 조정 이 정도라서 이제 심리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상당히 공포적으로 빠져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워서 와 이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살까 말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까 말까가 아니라 아 살까 말까 그러니까 그런 많이 느낌. 싼 거 같기는 한데 더 빠질 것도 같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더 빠질 것 같아서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공포스럽게 워낙 빠져가지고 아 이거 팔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아 팔았어야 되나 보다 아 이걸 어떻게 좀 싸게 사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좀 생각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셨던 이게 그 하락의 시작이냐, 그러니까 일시적 우리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일시적 반등이냐, 네. 아니면 이제 뭔가 안정화된 네. 어떤 그냥 횡보 조정으로 지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저도 뭐 예전에 진짜 한 3,050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짜로 와가지고서 당황스러운데요. 솔직히 저희가 또 농담처럼 3,000 깨질 수도 있다, 뭐 2,800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최악을 감안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뭔가 좀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두드러지거나 이래가지고서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하락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만 봤을 때는 공격적인 매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뭐 급하게 팔았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되면서 좀 매도를 조금 자제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상황 봐가면서 골고루 좀 섞어서 내보내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덜 주는 스타일로 외국인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찍었던 30,050포인트 네, 그 지수 때만 더 강하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오르내리면서 네,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터닝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뭐 그렇게 또 박스권으로 갔을 때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스권일 때는 이렇게 섹터별로 막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좀 단기 하락장에서 크게 손실 보신 분들이 조금 수익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박스권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3,050선만 하야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이랑 좀 눈치 장세 이어지면서 박스권 조정 장세로 좀 가면서 좀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한 뭐랄까요 에너지 비축 구간, 네, 좀 많이 소진된 에너지를, 네, 많이 소진된 에너지를 조금 뭐랄까 비축해 나가는 시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추석
전까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순환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거를 그냥 들고 있으면서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좀 종목 교체를 해가지고 가서 먼저 공격적으로 가서 기다려야 될까? 네, 네. 네, 이거 가지고 고민할 텐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아요. 원래 하락할 때는 다 똑같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갈 때는 순서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지. 강한 게 먼저 올라가죠. 네, 맞아요.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다 똑같이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힘을 내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개별주들은 좀 뭐랄까요? 확실히 뭔가 테마에 편승되지 못한 개별주라면은 중소형주 단에서는 되게 좀 쉬어가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소외 현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저점 찍고 시장이 반등한다라면 그때 주도주 쪽으로 일정 부분 저는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거의 뭐 20, 30년 주식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빠질 때는 내 것도 다 같이 빠지다가 올라갈 때는 내 것만 안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 있잖아요. 그렇죠? 빠질 때는 내 것도 같이 빠졌는데 맞아요. 올라갈 때 내 것만 안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계속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을 피하시려면은 주도주 쪽으로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럼 뭐 과연 주도주가 뭐겠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가 옛날 좀 줍다가 포기한 그런 섹터 있잖아요. 종목들. 네, 줍줍하던 그런 소비 섹터주들 뭐 요런 쪽들이 그때 하반기에는 조금 저기였죠. 뭐 신세계? 네네네 그런 유통주들하고 유통주들. 음식료 섹터주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반기에는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지금 거의 1월 달부터 계속 빠졌던 뭐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대형 IPO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그런 좀 중대형급의 지수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어떻게 따진다라면은 경기 민감주와 뭐 IT와 자동차 및 컨택트 소비주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코로나 피해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한테 나중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이 팔아버려서 룸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런 텅텅 비어 있는 룸들을 결국은 또 일정 부분 채워야지만 되니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그 채워나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뭐겠냐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섹터주들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로 근데 또 하루 이틀 동안 또 오른 건 또 많이 올라가지고 단계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경기 민감주 가운데서 철강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상당히 급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그래도 급반등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거 올라가면 지수 많이 올라가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안 빠져주는 게 고마운 거고 버텨만 줘도 안 빠지고 버텨만 줘도 고마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조금 이제 원래 지난번에도 둘이 묶어놓고서 다른 중소형주에서 계속 중형급에서 좀 시세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현상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뭐 결국은 마지막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애들이 달려가면서 시작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대형주들이 피크 칠 때까지는 계속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뭐 현대차는 1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까지 빠졌고 뭐 철강주들도 단기 한 40% 정도 철강 가격이 40% 빠지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한 30%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뭐 대형주는 뭐 그보다 좀 덜 받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화학주들은 뭐 피크아웃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졌고 그래서 거의 한 1월 달까지 화학주들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많이 빠졌고 뭐 정유주들도 뭐 유가 좀 최근에 하락하면서 좀 빠졌다가 요새 조금 회복하고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기계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이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뭐 해운주들도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던 상태에서 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번에 와르르 올라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또 외국인 매도와 함께 또 이제 달러 강세와 함께 코로나 확산과 함께 경기가 다시 둔화될 수도 있어라는 우려감을 또 동반하면서 많이 빠진 케이스들인 거죠. 근데 뭐 그 우려감을 다 반영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는 조금 최악을 반영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또 다시 또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관찰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하면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었는데 경기 민감주들이랑
경기 둔화 우려가 막 빠지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와르르 다 빠지면서 그렇죠.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이랑 이제 후판가 인상 합의를 하면서 확실히 뭐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철강주들이. 그런데다가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인프라 법안 다 통과되고 이제는 이제 돈을 집행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쓰면서 이제 뭐 깔고 세우고 뭐 다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철강도 이제 계속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자연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또 실적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조선주는 왜 올랐어? 후판 가격 올라갔는데 그럼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냐? 원가 부담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 받는데 저가 수주 논란 네. 많고. 그럼 뭐 최근에 또 수주 몇 개 받았다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반등하긴 했는데 역시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죠. 후판 가격 인상분이 이미 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이런 부분에 다 미리미리 반영을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가 크게 데미지는 없다라는 뭐 이렇게 레포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미국도 다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다시피 국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오리온을 좀 사놨었었는데 되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미치겠네?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리온이 12만 원이면 정말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놨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더니만 요새 초코파이 가격을 올린다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기다리면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도 초코파이 가격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제가 요새 좀 느끼는 게 요새 좀 약간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좋게 잘 써주면 올라가요. 그래요? 네. 시장에 그만큼 모멘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소문을 안 내시면 안 올라가는가 봐요, 진짜로. 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좋다 해줘야지만 또 투자자들도 보고 뭐 이렇게 딱 수요가 몰려드는 건지 아무튼 정말 징그럽게 안 올라가더니 요새 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게 알 수 없어요, 진짜. 저도 그 에어비앤비를 사고 미국에 에어비앤비 사고 한 4개월 동안 진짜 안 그러니까 뭐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겹더니 진짜 어제 밤에 10% 가까이 쫙 올라버리더라 한 번에. 한 방이죠. 얘가 이런 애인가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당황스럽게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늘 다시 또 한 2,000명대잖아요. 네. 어제 뭐 그저께는 1,400, 1,500 가서 그래 나 기회 왔어 막 이러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2,000명대래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빠지는 건가? 소비주, 뭐 음식료주 많이 빠지는 건가? 그랬더니 생각보다 안 빠져요. 잘 버텨요. 근데 그만큼 내성도 생겼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번 토요일 날 맞을 거거든요. 조금 무섭긴 한데 28일 날 맞을 건데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면은 전 국민이 한 70% 정도가 맞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싱가포르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도 뭐 선호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만 투자만 하면 되는다. 코로나가 결국은 잡힌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잡히게 하겠어요. 많은 감기가 잡히지 않잖아요. 평생. 그렇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잡히지는 않겠지만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에어비앤비도 그렇듯이 이제 지금 뭐 여행주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항공주들도 다 마찬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갈 수 있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진짜 항공주도 한국에서 상당히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시세. 항공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항공주는 그동안은 이제 화물로 버텼는데 이제는 뭐 화물은 워낙 좋고 이제 여객 수송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아시아나 요새 초강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도 2만 원 다시 강하게 넘어서고 있어서 시세가 그동안 많이 안 났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시세가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은 코로나랑 생각해서 연결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결자 해지라는 느낌에서 보면 코로나가 다 해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코로나 하나만 해결되면 나머지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순서대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월 말 10월 초 이때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뭐 추석 때 조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 느낌만 갖게 된다라면은 좀 약간
그 뒤로부터는 조금씩 좋은 흐름이 종목별로 또 이제 앞으로 4분기, 3, 4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좀 시세를 좀 어느 정도 좀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이제 10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연결돼서 이제 10억으로 가긴 하는데, 혹자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이 이렇게 빠졌는데 무슨 10억이 되겠냐고. 양도세 낼 게 없다고. 양도세 낼 게 없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개별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대형주들은 뭐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거고,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는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0억 그 이상으로 갈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물론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물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11월, 뭐 10월, 12월 이럴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중대형주 단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생각하신다라면은, 좀 하반기에는 정말 올해 상반기 작년부터 계속 고생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좀씩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조금 바꿔나가시는 그런 포트 조절도 계속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맞춰서 해주신다라면은, 하여튼간 주식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한편에서 고생을 해야지 또 그 다음에 또 희망이 오고, 남들 고생할 때 나 혼자 좋았으면 또 남들 좋을 때는 내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는데, 그게 하여튼 9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추석 전후로 해서 좀 그런 변화들이 좀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대형주 어려울 것이다, 중소형주 장세는 연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변수는 그 10억 대주주, 우리 보통 연말에 막 팔기 시작하니까 네, 그게 네. 이제 중소형주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그쵸. 오히려 역발상으로 중대형, 그러니까 좀 대형주 쪽이 날 것이다. 뭐 중대형주 단에는 크게 영향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물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니까. 그런 기준이 보통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매 많이 하는 선호된 종목들은 크게 영향 좀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개별주들 막 있잖아요. 우리 소위가 말하는 그런 테마주들, 그런 것들은 좀 영향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좀 오히려 올해 좀 테마주들은 조금 이제, 지금 오늘도 뭐 사실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예, 뭐 약간 그런 테마에 편승된 거는 올해 안에 좀 끝물? 왜냐면 내년에 좀 선거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항상 선거 전해까지는 좀 그런 테마주들이 많이 설치는데, 오히려 그 선거해에 들어가면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안 움직였던 경향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혼란하고 복잡할수록 두 가지 길인 것 같아요. 자, 이 시세 편승에서 내가 치고 빠지면서 이런 테마 같은, 네. 아니면 중소 이런 거에서 좀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답답하지만 그냥 우량주 묻어두고 그냥 믿고 갈 것이냐. 네, 맞아요.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죠. 솔직히 뭐 현대차를 1월 달에 고점 보시고 안 파신 분이라면 지금 화나죠. 그렇죠. 1월 달에 거의 29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21만 원 막 이 정도 언저리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죠. 그동안 나는 우량주를 들고 있었는데 남들은 개별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났다더라. 근데 난 중간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지. 여름 받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요번에 좀 주식 빠질 때 막 손님들 이렇게 전화 오시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살 땐가? 막 이러면서 전화 오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많이 갈 때 못 사셨던 분이 이제는 막 사놔야 되지 않겠냐고. 배당 막 이런 거 하시면서. 근데 또 연말로 가면 또 배당 관련주들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 수요도 일정 부분 대형주들 단에서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수요의 법칙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KT가 좀 좋았지만 예전에 KT는 손님들이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 받으려고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KT가 배당을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는 한 1,000원? 1,500원? 막 2,000원 정도 줬을 거예요. 아마 많이 주면. 근데 배당 받고 빠지는 게 한 4, 5천 원이야. 주가가 그렇게 계속 막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KT 말고 옛날 KT.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배당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황당한 경우를 안 겪으려면은 배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좀 좋은 종목을, 요새는 근데 배당 받고 배당락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배당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네, 또 이 워낙 이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 하여튼 예,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변수,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 의견은
변수를 생각하자. 10억 대주주 양도세 이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하반기 시장의 변화. 이걸 한번 주목해 보자. 뭐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아유 10월달 제 손님들이 전화가 와요. 야 10월달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시장이 안 된대. 주식 팔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그게 올해 같은 장세에서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생각해보면 약간 역발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개별주보다는 뭐 대주주 양도세를 다 충분히 물량을 받아주고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거래량도 많고 뭐 시총도 크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큰 피해가 없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 거죠. 네. 아까 우리 언급했던 그 철강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포스코 막 이렇게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좀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이제 인프라 투자 이제 시작하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법안은 다 통과시켜놨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막 풀어서 이제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조금 조율이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철강주들이 여기서 더 크게 빠지기보다는 좀 실적이 될 거잖아요. 이제 하반기부터. 그럼 그 실적 기반으로 해서 뭐 물론 2분기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실적 상당히 좋았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막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가격이 싼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철강주 같은 경우 뭐 포스코도 뭐 대체로 좀 바닥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 쪽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모아놓으시면 왜냐하면 이 원자재라는 것들이 또 경기에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 경기가 꺾였다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고점이다, 피크다 이러고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원자재 관련주들이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또 투자를 결정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장 시각에서 봤을 때 물론 하락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돈을 풀기로 했었던 부분이 이제 진짜로 풀리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모아가도 이제는 뭐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구간? 네, 요 정도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슷한 게 이제 화학주들인 거죠. 화학주들이 이제 1분기 때만 이제 피크아웃 치고 지금 막 이제 제품 가격들 엄청 빠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또 오히려 좀 유가가 빠지면서 조금 좋아지는 스프레드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제가 다 봤더니 1월달 예, 그때 수준까지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무지하게 빠졌구나. 그래서 보면서 와 대한유화도 진짜 많이 빠졌네. 금호석유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롯데케미칼도 와 정말 대책 없이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학주들 대형주들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철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시장에서 좀 기대치를 내려놓은 종목들 있잖아요. 와 기대 막 이런 종목 말고 기대 안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또 의외로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철강주나 뭐 그런 원자재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달러랑도 좀 같이 봐야 돼요. 달러가 강해지면 좀 약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이는 게 원자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도 최근에 뭐 원화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타 국가 환율 대비해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라면은 또 뭐 물론 이게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흐름들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강했던 게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안전자산 선호가 좀 이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들과 또 테이퍼링 우려감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작용을 했었다라면은 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파월이 뭐 임기도 많이 안 남았는데 뭐 이상한 헛소리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막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갈 거야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1조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계속 풀겠다라는 이런 식의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시장이 그런 하나의 좀 멘트들에서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 채권 매입을 이제 막 하던 걸 이제 줄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면서 뭐 이것도 뭐 백신 맞은 효과처럼 어느 정도 좀 면역 효과를 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최악을 가정을 해서 많이 빠진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뭐 철강이든 뭐든지 간에 뭐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여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